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종묘사직이 위태롭사옵니다. 부디 여인을 품으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나라가 망했다는 통곡일까요? 아니면 역모라도 일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 절박하고도 살벌한 외침은 다름 아닌 왕에게 제발 바람 좀 피우라고 강요하는 신하들의 상소입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왕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의무 중 하나는 바로 후궁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침소는 곧 국가의 안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단 한 명의 왕이 그 거대한 관례에 정면으로 맞서며 이렇게 외칩니다. 실소, 나는 죽어도 드리지 않겠소. 조선의 제18대 임금 현종, 재위 15년 동안 단 한 명의 후궁도 두지 않았던 조선 유일의 무후궁 왕. 도대체 그는 왜 전국에 내로라 하는 미녀들을 마다하고 오직 한 여인만을 바라보며 이 고독한 전쟁을 치렀던 걸까요? 오늘 그 지독하고도 은밀한 침실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즉위 초부터 조정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대사간, 대사헌 할 것 없이 벼슬아치들은 눈만 뜨면 현종을 들복했습니다. 명분은 그럴싸했죠. 전하, 왕실의 자손이 번창해야 나라가 튼튼해지는 법입니다. 효의 시작은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후궁 간택령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할아버지 인조, 아버지 효종, 그리고 선대 왕들을 보십시오. 태종은 공식적인 후궁만 9명이 넘었고 자식은 29명이나 됐습니다. 성종은 더했죠. 밤마다 새로운 여인을 품에 안으며 왕실의 세력을 불려나가는 것, 그것이 왕의 능력이자 권력 과시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요지비동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전하 아직 젊으시니 하고 운을 떼면 내 몸이 좋지 않아서 라며 앓는 소리를 하고 중전마마의 건강이 라며 핑계를 대기 일쑤였습니다. 신하들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었죠. 왕이 여색을 밝혀서 문제가 된 적은 있어도 여자를 너무 안 밝혀서 문제가 된 건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했으니까요. 신하들의 압박이 극에 달할 때쯤 현종은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보란듯이 중전인 명성황후와의 사이에서 일남사녀를 낳아버린 겁니다. 첫째 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명선 명혜공주도 청소년기에 잃었지만 장남 숙종, 명보와 막내 명안공주를 성인시켰죠. 신하들이 후사가 부족하다라고 공격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중전의 처소를 찾으며 부부 금수를 과시하는 왕 앞에서 신하들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거봐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전과의 사이도 이렇게 좋은데 굳이 생판 모르는 여인을 들여 국고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현종의 무언의 시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신하들의 길을 꺾기 위한 고도의 정치쇼였을까요?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가 태어났던 그 춥고도 비참했던 심양의 겨울밤으로 말이죠. 1141년 2월, 조선 땅에서 수천리 떨어진 청나라 심양.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질관의 좁은 방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축복의 폭죽 대신 서러운 눈물이, 환호성 대신 깊은 한숨이 가득 찬 탄생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의 현종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유일하게 한반도가 아닌 타국에서, 그것도 오랑캐라 멸시하던 청나라 땅에서 태어난 비운의 왕자였죠. 당시 아버지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병자호란의 패배로 형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온 처지였습니다. 왕자가 아닌 패전국의 죄인, 청나라 장수들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황제의 기분에 따라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하루하루였습니다. 여보, 이 아이가 과연 살아서 조선 땅을 밟을 수 있겠소? 효종은 갓 태어난 핏덩이를 안고 덜덜 떨었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을 겁니다. 어머니 인선왕후 역시 산후조리는커녕 당장 내일 닥쳐올 청나라 관리들의 감시와 횡포를 걱정해야 했죠. 이 춥고 낯선 땅에서 어린 현종이 보고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실의 위엄? 아닙니다. 그건 사치였습니다. 그가 배운 건 오직 하나,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을 가능하게 한 건 바로 부모님의 체온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이불도 소진명의 유모도 없었습니다. 그저 좁은 방에서 부모님과 등을 맞대고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확인하며 잠드는 밤. 효종과 인선왕후는 외부의 위협이 거셀수록 더욱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어린 현종의 눈에 비친 부모님은 왕과 왕비가 아니라 눈보라 속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버티는 처절한 동지이자 연인이었습니다. 가족, 내 아내와 내 자식은 내가 지켜야 한다. 이때의 기억은 현종의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여인을 거느리는 것보다 내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본능적으로 체득했던 것입니다. 8년이나 이어진 지독한 볼모 생활, 그곳에서 자라난 소년 현종에 대해 사랑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에 맞서는 유일한 무기이자 삶을 지탱하는 안식처였습니다. 훗날 그가 왕좌에 올라서도 절대 놓지 않았던 그 고집스러운 수뇌보, 그 뿌리는 바로 이 차가운 심양의 눈밭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평안하신가 하오. 아무 소식이 없으니 내 마음이 그지없어 하오. 여러분, 이 다정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드라마 속 로맨틱한 남자 주인공의 대사 같지 않나요? 놀랍게도 이 글을 쓴 사람은 조선의 국왕 현종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수신이는 바로 그의 아내 명성왕후 김씨였죠. 우리가 흔히 아는 실록 속의 왕들은 어떤가요? 근엄하고 무뚝뚝하고 감정을 숨기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딱딱한 한문 대신 아내가 읽기 편한 어문, 한글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채통을 잠시 내려놓은 한 남자의 절박한 연애 편지였습니다. 날씨가 궂은데 몸은 어떠하오?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오. 현종은 정무에 시달리다가도 틈만 나면 붓을 들었습니다. 신하들과 예속 논쟁으로 피 터지게 싸우고 돌아온 밤, 그의 지친 마음을 달래준 건 후궁들의 가야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내에게 보내는 절박한 편지 한 장, 그리고 그녀에게서 돌아올 답장을 기다리는 설렘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명성왕후를 드세다고 욕했지만 현종에게 그는 심양 시절부터 함께 해온 유일한 친구이자 연인이었습니다. 11살 꼬마 신랑과 10살 꼬마 신부로 문나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어른이 된 두 사람. 그들에게 사랑은 정치적 계산이 틈입할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글자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현종 재위 기간 중 아주 특이한 기록이 눈에 띕니다. 바로 온양 온천 행차입니다. 역대 왕들도 온천을 찾긴 했지만 현종처럼 왕비와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떠난 왕은 드물었습니다. 신하들이 전하, 국정이 바쁜데 어찌하여 라며 말렸지만 현종은 아픈 몸을 핑계 삼아 궁을 나섰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요양이었지만 사실상 그건 둘만의 데이트 아니었을까요? 답답한 궁궐을 벗어나 온천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곳에서만큼은 왕과 왕비가 아닌 평범한 부부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어디 그뿐인가요? 공주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현종은 영락없는 딸바보였습니다. 시집간 딸의 안보다 걱정돼 안절부절 못하고 사위에게 내 딸 좀 잘 챙겨달라며 은근한 압박을 넣는 모습. 권위적인 군주가 아닌 스윗한 남편이자 다정한 아빠. 현종의 이 인간적인 면모는 그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가정을 지키려 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합니다. 그에게 행복은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 편지 한 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비 김씨는 성품이 사납고 질투가 심하여 왕이 감히 딴 마음을 품지 못했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명성왕후에 대한 평가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사람들은 이 기록을 보고 수군댔습니다. 아이고, 현종이 얼마나 공처가였으면, 왕비 기가 얼마나 셌으면 왕이 후궁 하나를 못 들이나. 세상은 그녀를 질투의 화신, 조선 최고의 악처 중 하나로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단지 아내의 바가지가 무서워서 15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후궁을 안 들였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시나요? 여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반전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찬종이 즉위 초부터 신하들의 후궁 간택 압박에 시달렸던 거 기억하시죠? 왕이 대놓고 싫다고 하면 신하들은 명분을 내세워 더 거세게 공격해옵니다. 이때 이 난감한 상황을 타개할 묘수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총대를 매야 했죠. 바로 그때 명성왕후가 나선 겁니다. 전하, 제가 맡겠습니다. 세상의 비난은 제가 다 감당할 테니 전하께서는 그저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그녀는 기꺼이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후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일부러 더 드세게 행동하고 눈을 부릅뜨며 왕실의 안주인 행세를 톡톡히 했죠. 심지어 승은을 입을 뻔한 궁녀가 있으면 가차없이 쫓아내거나 벌을 주었다는 야사도 전해집니다. 보통의 왕이라면 중전이 너무하다며 화를 냈겠지만 현종은 어땠을까요?
그는 묵인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은근히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이 전하, 후궁을 이라고 하면 현종은 곤란한 표정으로 아유, 중전이 저렇게 무서워서야 원 하며 실적 책임을 떠넘길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합작품이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질투는 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그녀가 악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현종은 도덕적이고 가정적인 군주라는 이미지를 굳힐 수 있었죠. 게다가 후궁이 없으니 외척들이 설칠 틈도 없었습니다. 현종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내가 자신을 위해 기꺼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을요. 밤마다 남몰래 흐느꼈을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는 다짐했을 겁니다. 내 평생 그대를 지키리라. 우리가 질투라고 불렀던 그 감정의 실체. 그것은 사실 왕권을 지키기 위한 왕비의 처절한 헌신이자 남편을 향한 가장 뜨겁고 용감한 사랑의 방식 아니었을까요? 차라리 내 살을 도려내는 게 낫겠구나. 여러분, 왕의 침실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비단 이불, 은은한 향 냄새,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과의 달콤한 밤, 아마 이런 상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종의 침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은 쾌락의 공간이 아니라 고통과 사투를 벌이는 병상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현종의 병세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재위 내내 앞이 절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안질, 눈병에 시달렸습니다. 눈은 짓무르고 붓기 일수였죠. 더 끔찍한 건 종기였습니다. 온몸에 난 종기 때문에 제대로 앉아있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고름을 짜내고 독한 약을 먹어야 했던 왕, 그에게 여색을 탐할 여력이 과연 있었을까요? 하지만 아픈 몸보다 현종을 더 괴롭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굶주린 백성들이었습니다. 현종 재위 기간 중 1670년과 1671년, 조선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인 경신대기근이 닥칩니다. 1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굶어 죽고 전염병이 창궐했죠. 이때 현종은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후궁을 들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막대한 비용들, 새로운 궁궐 처소 건립비, 수백 명의 궁녀와 내관들의 월급, 품위 유지비, 이 모든 예산을 싹둑 잘라버린 것입니다. 내 침소를 꾸밀 돈이 있다면 당장 굶어 죽어가는 저 백성들의 입에 쌀 한 톨이라도 넣어라. 그는 왕실의 내탕금까지 탈탈 털어 구율미로 내놓았습니다. 왕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거친 밥상을 받으며 절약하는데 어느 신하가 감히 사치를 부릴 수 있었겠습니까? 현종의 검소함은 말 100마디보다 더 강력한 호령이 되어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았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핑계로 얼마든지 화려한 생활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니 좋은 거라도 먹고 즐겨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현종은 자신의 아픔을 백성을 향한 연민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나도 이렇게 아픈데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은 오죽하겠는가. 그가 후궁을 들이지 않은 것은 단순히 아내를 사랑해서 혹은 몸이 아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가장으로서 내 식구 백성들의 밥그릇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철저히 거세한 눈물겨운 희생이었습니다. 화려한 치마폭 대신 백성의 밥상을 선택한 왕. 짓무른 눈으로 밤새 상소문을 읽고 고름나는 몸을 이끌고 정사를 돌보았던 현종. 그의 침실은 비록 초라했을지 몰라도 그곳에서 피어난 애민이 마음만큼은 그 어떤 왕보다 화려하고 숭고했습니다. 과인은 첩의 자식도 아니요 배다른 형제도 없다. 이 나라 조선에 나 외에 누가 왕이 될 수 있단 말이냐. 1674년 아버지 현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14세 소년 숙종의 사자후입니다. 보통 어린 왕이 즉위하면 수렴청정을 하거나 신하들에게 휘둘리기 마련인데 숙종은 달랐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강력한 카리스마로 신하들을 휘어잡고 마음에 안 들면 정권을 통째로 갈아엎는 황국 정치를 시작했죠. 도대체 이 어린 왕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아버지 현종이 물려준 위대한 유산, 완벽한 정통성 덕분이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을 한번 볼까요? 태종 이방원, 세조, 광해군.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그들도 출신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서자 출신이거나 장자가 아니어서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녔죠. 하지만 숙종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현종이 평생을 참으며 지켜낸 무후궁 원칙 덕분에 숙종에게는 배다른 형제도 서출 경쟁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비 명성왕후의 몸에서 태어난 유일한 적장자,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무결점의 혈통이었습니다. 현종은 알았던 겁니다. 자신이 여색을 탐하고 후궁을 들여 자식을 많이 낳으면 당장은 왕실이 번창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서로 칼을 겨누게 된다는 것을요. 그는 아들이 겪을 핏바람을 막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철저히 봉인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왕권이라는 갑옷이었습니다. 만약 현종에게 수궁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서인과 남인은 각자 자신들이 미는 후궁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을 겁니다. 그랬다면 숙종은 즉위하기도 전에 암살 위협에 시달리거나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 후기는 훨씬 더 일찍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겠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아버지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후궁 문제, 정작 아들인 숙종대에 와서 터지고 맙니다. 바로 그 유명한 장희빈과 인현왕후 사건입니다. 숙종이 후궁 문제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걸 보면서 지하에 있는 현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놈아, 내가 왜 평생 여자를 멀리했는지 이제야 알겠느냐 하며 혀를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숙종이 그 난리통에도 왕권을 잃지 않고 강력한 군주로 남을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물려준 피 묻지 않은 깨끗한 칼자루 덕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종의 고독한 절제가 만든 평화, 그것이 바로 조선 후기를 지탱한 숨은 힘이었습니다. 과인은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대와 함께한 이 생이 내게는 전부였다. 1674년 8월, 조선의 제18대 임금 현종이 34세라는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짧다면 짧은 생이었지만 그가 남긴 족적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기록, 재위 기간 내내 단 한 명의 후궁도 두지 않은 왕.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현종을 그저 병약한 왕 혹은 존재감 없는 왕으로만 기억했습니다. 예속 논쟁이라는 지루한 말싸움에 휘말려 허송세월을 보낸 유약한 군주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인내였고 그의 절제는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이었다는 것을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 아닐까요? 그는 화려한 업적이나 거대한 건축물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무너져가던 왕실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고 대동법을 완성해 백성의 삶을 구했으며 무엇보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의 싹을 잘라내어 후대에게 안정된 나라를 물려주었습니다. 총칼을 휘두르는 것만이 강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할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내면이 단단하고 강인했던 왕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성공이라 믿는 욕망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300년 전의 왕 현종이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때로는 나 자신의 품격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현종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으로 권력을 길들이고 침묵으로 시대를 호령했던 조선의 왕 현종. 그의 고독했던 수뇌부가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전과 고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